예로부터 제주 사람들은 하늘을 우러러 바라보며 살았습니다. 인간의 기륭도 하늘을 보면서 예측을 하고 삶이 고난할 때면 하늘에 있는 별님께 간절히 빌기도 하였습니다. 어쩌면 갈 곳 없는 온통 바다로 되어 있는 섬에서 바라볼 곳은, 의지할 곳은 오로지 하늘뿐이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제주의 별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제주의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더욱더 아름다운 제주 사람들의 별문화가 함께하고 있음을 알려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시작하고자 합니다. I'll never tell, just trust that I'll keep it locked in a cell. Never revealing no secrets you're keeping, these promises strong as a spell. I'll never tell. Yeah, I like you, that's for sure. Never have to close the door. Been a long time, a year before, and I'm missing you so bad. 제주 설화에 따르면 이곳에서 제주의 인류가 시작되었습니다. 바로 삼성혈입니다. 세 개의 구멍에서 고을라, 양을라, 부을라 세 개의 성씨를 가진 세 분이 땅에서 용출하여 제주 인류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 후 고씨, 양씨, 부씨는 각각 활을 쏴서 활이 닿는 곳에 그 지역을 통치하고 다스리기로 하였습니다. 그래서 각각 활을 쏴서 닿는 곳에 차례로 지명을 1도, 2도, 3도라고 칭하였는데요. 여전히 그 지명을 쓰고 있습니다. 그 후 탐라라는 국호로 하나의 개별적인 국가로 인정받아 자기만의 문화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작은 섬나라이기에 신라시대와 고려시대에 조공을 바치는 속국의 위치로 있었지만 그래도 고려 중기까지는 사실상 하나의 자치국으로 인정받았습니다. 한나라의 최고 통치자를 군주제에서는 보통 왕이라고 말합니다. 헌데 여기 탐라국에서는 최고 통치자를 성주라고 칭하였습니다. 보통 성주라고 하면 하나의 성의 주인으로 표현을 하지만 여기에서 성주는 성자가 아닌 바로 별성자를 써서 성주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그 뜻은 바로 별의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제주 목가나 옆에 있는 제주 우체국이 예전 탐라국의 주인인 성주가 진무를 보았던 성주청 터라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의 관덕정 자리가 성주청의 월대였다고 합니다. 성주라는 칭호만 보아도 제주는 별과 우주에 관한 문화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여기에 또 다른 이야기들도 있습니다. 제주에는 하늘에 제사를 올리는 7개의 제단이 있습니다. 바로 칠성대라고 하는 제단입니다. 7개의 제단, 칠성, 무언가 익숙하지 않으신가요? 네, 바로 하늘의 북두칠성과 같이 7개의 별을 본따 7개의 제단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7개의 제단의 위치로 살펴보면 꼭 하늘의 북두칠성과 비슷한 위치에 배치해 있습니다. 칠성대를 확인할 수 있는 고문어는 20종에 이릅니다. 그중 최초로 기록한 문어는 1530년에 편찬된 신증동국 여지승남이라는 지리서입니다. 지리서에서는 칠성대를 칠성도는 주성 안에 있고 돌로 쌓은 예터가 있다. 고양부 삼신이니 각각 1도, 2도, 3도로 나누어 차지한 후 북두칠성 모양을 본떠 대를 쌓아 마을을 이루어 살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삼성열에서 용출한 고씨, 양씨, 부씨가 다스릴 지역을 놔두고 그 다음으로 우선시했던 것이 바로 하늘에 제를 올리는 칠성대를 조성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만큼 제주민들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을 의지하며 살았던 것이지요. 또한 칠성대에 관한 사진도 남아 있습니다. 바로 조선의 마지막 임금 순종의 장례식인데요. 순종의 장례식에서 제주민들은 모두 칠성대 앞에 소복 차림으로 모여 왕의 승하에 대한 봉도식을 올리는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렇듯 과거 제주민들에게 칠성대는 하나의 삶 속 뿌리 깊이 박혀있는 제단임과 동시에 안식처였습니다. 지구가 자전하며 별의 일추운동이 생기는데요.
그래서 북두칠성은 북극성을 바라보고 회전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북극성은 지구의 자전축과 정북 쪽으로 딱 맞아 거의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일주운동을 통해 많은 별들이 북극성을 바라보며 돌고 있습니다. 북극성은 그 자체로 우주에서 하나의 절대적인 위치를 가진 혹은 하나의 이상향과 같은 존재입니다. 제주에는 북두칠성을 상징하는 칠성대가 있습니다. 그럼 혹시 북극성을 상징하는 곳도 있을까요? 네, 있습니다. 바로 삼성열이 그것입니다. 제주 인류의 기원인 삼신인이 용출했다는 삼성열을 탐나시대 탐라인들은 탐나의 근본으로 설정한 것입니다. 탐라인들이 삼성열을 북극성으로 설정한 명확한 근거가 있습니다. 바로 별 간의 거리인데요. 북두칠성의 첫 번째 별과 두 번째 별 간의 거리를 정확히 5배 정도 더 가서 보이는 별이 바로 북극성입니다. 칠성대와 삼성열로 비교해보면 첫 번째 칠성대와 두 번째 칠성대 간의 거리를 약 5배 정도 이동하니 바로 삼성열에 이릅니다. 이 때문에 탐라인들이 도시계획을 할 때 먼저 북극성을 설정하고 그 다음에 칠성대의 위치를 지정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 종합하여 탐라인들의 도시계획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둥그런 제주읍성이 하나의 우주이며 그리고 칠성대는 북두칠성으로 삼성열은 북극성으로 마지막으로 탐라시대 성주청의 월대인 지금의 관덕정은 달을 표상하여 우주와 북두칠성, 북극성, 달을 표현하는 하나의 우주도시를 계획한 것입니다. 우리가 4등분된 원에서 4등분을 시켰고 4등분 중에 3등분은 1도, 2도, 3도로 이렇게 하고 나머지 그 4등분 중에 하나는 그 관부, 관청이 있는 곳으로 해가지고 그러면서 관청은 또 민간하고 의미를 달리 해가지고 그 민간에 있었던 추락 1도, 2도, 3도는 별로 설계를 해가지고 했고 이 관부에 있는 월대는 달을 상징하는 걸로 해가지고 차별화를 둔 거지. 그리고 그것을 감싸는 성은 둥그런 형태로 해가지고 우주의 원형, 하늘은 둥글다고 하는 이런 그런 모델 속에 별과 달을 이렇게 집어넣었다는 점에서 대단한 지금 보더라도 도시 설계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제주의 별문화에 대한 또 다른 이야기도 있습니다. 바로 한라산인데요. 혹시 한라산이란 이름이 어떤 뜻인지 아시나요? 한라산의 한자 뜻을 풀이하면 은하수한에 붙잡을라 그리고 매산입니다. 여기서 보통 한나라 한이라고 알고 있는 이 한자는 은하수라는 뜻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 그 뜻은 은하수를 끌어당기는 산을 뜻합니다. 생각해보면 한라산은 화산섬으로 분화구가 있어 산 정상이 둥그렇게 생겼습니다. 마치 하늘의 별과 은하수를 끌어다가 담을 수 있는 그릇처럼 생긴 것이죠. 실제로 제주는 지하수가 참 풍부하고 발달하였는데요. 그런 은하수가 흘러내려온 하늘의 물을 마시는 것을 탐라인들은 그 자체로 하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하늘의 축복은 그렇게 하늘에서 땅으로 그리고 땅에서 인간으로 전달된다는 것이 바로 천지인 사상입니다. 인간은 늘 하늘로부터 이 하늘의 은총을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하늘의 은총은 그쪽에서 해가지고 땅을 통해 가지고 인간에게 전달된다고 우리가 믿어왔어요. 근데 은하수가 내린 물, 백록담 사실은 거기 내린 게 한라산에 내린 것들이 용천수로 내려와 가지고 마시는 거거든. 그런 하늘의 기운을 진짜 우리는 마시고 있는 거라. 은하수가 녹아 내린 천지인 사상은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창제하신 자랑스러운 우리 한글에서도 천지인 사상을 엿볼 수가 있는데요.
아레아는 바로 둥그런 모양의 하늘을 나타내고, 은은 글자의 모양처럼 평평한 땅을 나타내며, 이는 그 가운데 서 있는 인간을 나타냅니다. 이렇듯 천진사상은 우리나라의 근본 사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천진사상과 더불어 앞서 말한 칠성대의 근원이 되는 칠성신앙 또한 아주 오래된 우리나라의 전통사상입니다. 옛날 옛적 우리 조상님들은 정화수를 떠서 장독대에 올려놓고 칠성신께 간절히 빌며 정성을 드렸습니다. 북두칠성은 무병장수와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별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죽게 되면 다시 고향별인 북두칠성으로 돌아간다 하여 옛 사람들은 칠성판을 만들어 시신을 그 위에 받쳐 놓았습니다. 칠성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저 멀리 선사시대에서부터 찾을 수 있습니다. 바로 고인돌인데요. 놀랍게도 고인돌에서도 북두칠성 모양으로 구멍이 나 있는 고인돌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후 고구려 고분 벽화에서도 북두칠성 모양의 벽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 와서는 대장군이 휘하 장수들을 집결시키고 명령을 내리는 깃발인 초yo기 또한 북두칠성 모양으로 수놓아져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국보 동의보감에서도 북두칠성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동의보감 양생문에서는 하늘은 북두칠성을 깃틀로 삼고 사람은 마음을 깃틀로 삼는다. 하늘과 땅과 해와 달은 모두 북두칠성의 힘으로 돌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밖에 소개해드리지 못한 칠성신앙에 대한 이야기는 정말이지 많이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민족은 하늘을 믿고 따르는 천진사상과 별과 우주를 숭배하는 칠성신앙이 뿌리 깊이 존재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근본이 되는 가치들은 지난 100여 년간 우리들의 마음속에서 점점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일제에게 나라를 빼앗긴 1910년부터 1945년까지 일제는 문화 말살 정책을 펼쳐나갔습니다. 제주도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제주 읍성이 집중적으로 해철되었고 관청인 제주 목관화 그리고 칠성대까지 해철되어 그 자치를 감추게 되었습니다. 제주의 중심이 모두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사라진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정치 이념과 대립으로 무고한 제주도민들이 무참히 학살당한 제주 4.3 사건 그리고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우리의 정신과 가치가 송두리째 그 흔적을 감추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모든 게 그래요. 나라도 잃어버리고 이제 뭐 탐나던 건 옛 구태연한 고적이라는 게 그런 느낌이 있거든. 구태연한 느낌. 새마을운동할 때 옛것은 나쁜 것이야. 그 웬만한 거 다 헐어버리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하다가 해방이 됐지만은 해방 속에서 사삼 나가지고 뭐 그냥 계속 3, 4년 동안 해가지고 완전 초토화시키는 식으로 해버렸고 그 다음 또 한국 전쟁으로 들어와 버렸고 도시재생은 역사 문화에 대한 재생까지 그 사업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일제강점기 일제는 우리의 정체성을 빼앗아갔습니다. 그 후 급속도로 성장한 대한민국의 이면에는 여전히 회복하지 못한 우리들의 정체성이라는 과제가 남아 있습니다. 서울시는 일제강점기에 집중적으로 해철된 경복궁 복원사업을 1991년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조금씩 복원되는 경복궁에 다시금 조선 왕조의 정체성이 조금씩 찾아지는 듯합니다. 외국인들의 주요 관광 코스 또한 경복궁입니다. 경복궁이 없는 서울을 한번 상상해보면 정말이지 끔찍하기도 합니다. 도시재생은 그런 우리들의 가치와 어를 회복하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특히 대부분의 도시재생 사업지의 대상이 되는 원도심은 그런 역사 문화적인 가치를 가진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색깔을 살리지 않고서는 사람들의 발길을 끌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사람들은 그저 상권이 발달한 신도시로 발길을 돌릴 수밖에 없습니다. 원도심은 그와 다르게 문화적, 역사적 풍경을 담아
우리만의 매력을 보여줄 수 있는 정체성을 가진 공간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제주의 별 문화에 대해서 브랜딩이나 여러 가지 방편으로 알리려고 노력은 하지만 아직은 걸음마 단계처럼 보입니다. 아마 제주 도민들도 제주에 별 문화가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일 것입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제주에는 천지인사상과 더불어 칠성신앙과 별 문화가 있었음을 조금씩 알아갈 때 다시 탐나의 별은 빛을 뿜기 시작할 것입니다. 모든 일의 처음에 시작된 정직한 마음을 잃어갈 때 포기했던 일들은 신념으로 날 세울 때 별처럼 저 별처럼 삶과 죽음에 답 없는 끝없는 질문에 휩싸인 채도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일에 빠져 혼자 괴로울 때조차 별처럼 저 별처럼 난 별, 넌 별, 먼 별, 빛나는 별, 빛나는 별.